이번 시간은 평면 좌표의 표준 문제에 관한 내용의 풀이입니다. 먼저 내용 풀이에 앞서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하여 A와 대변의 중점, 즉 BC의 중점에 해당이 됩니다. BC의 중점을 이어서 이와 같이 내리는 선분 AM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에서 역시 중점을 이어서 그어준 것도 BN도 중선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C에서 AB의 중점을 이어주면 반드시 얘의 교점이 되는 G를 지나게 되면서 역시 이 두 변도 중점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걸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이 만나는 이 한 점 G가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꼭지점으로부터 중점까지의 거리를 2대1로 안으로 나누는 거니까 내분하겠죠.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때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잇는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고 세 중선은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며 이 무게중심은 중선을 이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임의의 삼각형 ABC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좌표 X축, Y축을 놓으면 이와 같이 A, X1, Y1 점, 그 다음에 B, X2, Y2, 그 다음에 C, X3, Y3라고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둡시다. 그러면 아까 무게중심이란 무엇이라 그랬냐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중선을 그어줍니다. 중선은 대변의 중점이 이렇게 중점이겠죠. 중점을 잇는 얘가 중선이고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여기가 2면 여기 2대1로 나누는 내분하는 이 점을 무게중심 G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좌표를 구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것은 M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M의 좌표는 M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BC의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M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M의 좌표를 구하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G는 어떤 거냐면 A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G이므로 G의 X좌표를 먼저 구해봅시다. G의 X좌표는 2대1이니까 내분점의 공식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입니다. 따라서 2대1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하고 곱해져야 되는 건 누구의 좌표입니까? AM을이니까 M의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M의 X좌표인 2분의 X2 플러스 X3
더하기 1 곱하기 x1의 좌표니까 xa의 좌표니까 x1 이렇게 되죠. 따라서 3분의 자 이거 수고될 거니까 차례대로 쓰면 x1 더하기 x2 플러스 x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 x, y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y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2대1로 내분하니까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m의 y 좌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y2 플러스 y3 플러스 y1 자 수고될 거고 계산하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을 쥐라고 하면 x좌표는 결론은 되게 외우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3분의 x좌표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해주면 되고 y좌표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나타내 줍니다. 자, 직접 문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죠. 그럼 무게중심의 x좌표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 공식대로 합니다. 3분의 x좌표들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y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3분의 이번에는 y좌표들끼리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2 3분의 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결론 무게중심의 좌표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자, 예제 1번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같이 유도해 봤고요. 결론은 여러분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무게중심의 좌표 외우고 갑시다. x좌표는 시작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좌표는 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보이는 예제 1번의 과정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 3번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평행사변형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그림 ABC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대각선이라고 하면 A하고 C를 연결한 거 대각선이고요. B하고 D를 연결해 준 게 대각선이죠. 이렇게 두 대각선이 자 서로를 이등분한다.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만난 이 점을 O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등분한다는 건 BD에 의해서 누가 이등분한 거예요? AC가 이등분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또 서로를 이등분했으니까 AC는 누구를 이등분해요? 그렇지. BD를 이등분하니까 얘하고의 길이가 같아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대각선의 이등분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중점의 좌표는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분 대각선인 AD의 중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AD가 아니라 AC죠. AC의 중점의 좌표하고 선분 BD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시 말해서 두 대각선의 무엇이 같다? 중점의 좌표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꼭지점 중에서 D의 꼭지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점의 좌표가 2,5라고 주어졌고요. B가 마이너스 3,3, C가 1, 마이너스 2. D라고 하는 점 모르니까 X, Y라고 놉시다. 선생님 이거 좌표랑 잘 안 맞는데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놓고 그냥 관계없이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림이 정확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 봅시다. 이렇게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D점을 정하는데 이 D가 평행사변형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아까 확인한 얘네들의 성질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대각선인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중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 봅니다.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AC니까 2분의 2 플러스 1,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 2분의 3이 돼요. 그럼 얘는 BD의 중점의 좌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D의 중점의 X좌표를 구하면 2분의 자 BD의 중점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X예요. 걔가 뭐하고 같으냐면 얘의 X좌표하고 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3이 된다는 얘기니까 X의 값은 6이에요 라고 구해줄 거예요. 다음 Y좌표 구하면 2분의 3 플러스 Y의 값도 역시 Y의 값 같아야 되니까 2분의 3이죠.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3 플러스 Y는 3, Y의 값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의 좌표를 구하세요. D의 좌표는 X좌표 6, Y좌표 0이 나왔으니까 6,0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일 때 A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각 A가 90도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이면 바로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구나 라고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긴 변이 어느 변이 될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냥 좌표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얘가 직각인 얘가 뭐라고 쓰면 돼? A야 얘가 A. 그러고 나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줍시다. A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1,1이고요. B의 좌표 얼마요? 3,2. C의 좌표가 A,5.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장 긴 변은 무슨 변? BC가 가장 길 거죠. 피타고라스에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과 같아 라고 하는 관계를 만족하는 A를 구할 거예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죠. 선생님 이거 두 개를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로 유도 공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가 들어갔는데 제곱이니까 루트를 굳이 쓰지 않고 해줘도 되겠죠. 우선 B하고 C입니다. 따라서 X끼리 X-3의 제곱 더하기 Y
5-2의 제곱은 AB의 제곱이니까 AB X좌표끼리입니다. 3-1의 제곱 더하기 2-1의 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AC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더하기 AC의 제곱이에요. 그랬으니까 A하고 C 가겠습니다. A-1의 제곱 더하기 5-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계산해 주면 전개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는 이거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요. 자, 양변에서 소거하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A는 4가 되어서 A의 값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선생님 영상 그 길이 관계상 중간 과정을 선생님을 생략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구하기입니다. 조건을 볼까요? 두 점에 대하여 두 점 A, B의 같은 거리에 있고 자 조건이 이거예요.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두 번째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요? P는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의 좌표를 어떻게 두면 돼요? Y축 위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X좌표가 0일 거고 Y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0,Y라고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단계 P의 좌표를 0,Y라고 둔다. 그 다음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P라고 하는 점이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으면 AP의 제곱도 BP의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건 굳이 루트를 쓰지 않고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죠. 그러면 AP의 길이 구해주면 되죠. 이게 내가 P의 좌표니까 A의 좌표하고 계산해주면 자, 0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BP니까 0-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64가 됩니다. 정리하니까 10y는 40이 되어서 y의 값은 4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P의 좌표인 거죠. P의 좌표는 뭐라고 되는 거야? P의 좌표는 X좌표는 0이고 Y좌표를 4라고 구했으니까 P의 좌표는 0,4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2번. 두 점에 대하여, 자, 얘도 이거요. 같은 거리에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 Q라 그랬어요. 아까 Y축 위에 있으면 0,Y라고 둡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두면 돼요? Y좌표가 0일 거니까 X, 0이에요. 이렇게 둘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이거야. Y는 X 위에 있어요. 라고 하면 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은 X의 값이 1이면 Y 값 얼마? 1이지. X의 값이 2면 Y의 값 2.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Y의 값 마이너스 1. 왜? X하고 Y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두는 방법은 X가 A면 Y도 뭐가 돼요? A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Q는 이런 점일 때는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 그러니까 A, A야 라고 두시면 돼요. 그래서 Q의 좌표를 A, A라고 둡니다. 그러고 나면 1번과 같습니다.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으니까 AQ의 제곱과 BQ의 제곱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AQ의 길이 구하면 됩니다. 자, A-4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의 값은 BQ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8의 제곱과 같다. 정리해주면 2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5의 값은 2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65와 같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0a는 4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a의 값은 2. a의 값이 2라는 얘기는 q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좌표가 2며 y좌표도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구하기였습니다. 다음 7번. 두 점 A와 B를 잇는 선분 A, B를 5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조건은 5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죠. 그리고 그 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A를 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2니까 5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8 더하기 2 곱하기 1이네요. 따라서 7분의 42니까 6이 되죠.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하면 내분점의 좌표 5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y좌표. 왜 y좌표 구할 때 x좌표 막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쓰셔야 돼요. 계산하면 7분의 21이니까 3이네요. 따라서 지금 내분하는 점을 찾았던 내분하는 점 얼마가 나온 거야? 6,3이 나온 거지. 그런데 이 6,3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에 있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면 x좌표에 3, y좌표에 6을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시킵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 잘못 썼네요. x좌표, y좌표가 3이고 x좌표가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a. 따라서 a의 값이 얼마입니까? 9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9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분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운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이용하시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아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 엄청 쉬웠죠? 외워볼까요? 3분의 x좌표끼리 다 더하면 되겠죠. x좌표 3개 더하니까 3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네. 3분의 y좌표끼리 y좌표 3개를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 때 C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C의 좌표 몰라서 x, y라고 둡시다. 그러면 3분의 x좌표끼리 더합니다. 6 더하기 1 더하기 x를 한 값이 1이란 얘기죠. 계산해 주니까 7 플러스 x는 3, 결론 x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y의 값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y의 값이 3 이렇게 되네요. 6 플러스 y는 9니까 결론 y의 값 3.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C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외운 공식들이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걔를 적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내용이었고요.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좀 나오긴 했네요. 우리 여태까지 1대2, 2대3 이렇게 숫자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냐면 t 대 1-t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내분점 구하기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도 여기다가 이렇게 꼽표하고 갑시다. t는 아무런 t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t에 대해서 두 점을 잇는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자, 이 t 대 1-t로 내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일사분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8에서는 뭐였었냐면 내분점을 문제 7번에서는 내분점을 구했는데 걔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내분점을 구하면 걔가 일사분면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내분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 주어야 되겠죠. 자, 문자여도 똑같습니다. 내분점의 x 좌표를 구해 봅시다. 그럼 x 좌표는 자, m 플러스 n이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m 플러스 n. 그리고 a, b를, 그러니까 mx2였죠. 그러니까 t랑 곱해야 되는 게 누구랑 곱해주는 거예요? t 곱하기 b의 x좌표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t랑 곱해야 되는 게 a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4t 마이너스 3이네요. 분모의 값이 1이 나오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내분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를 해주시면 돼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그러면 t하고 b의 y좌표니까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7 플러스 1 마이너스 t하고 그 다음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분모 1이고요. 분자 계산하니까 12t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구했는데요. 일사분면에 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여기가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 이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고요. 1사분면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양수죠. 2사분면은 x는 음수고 y는 양수고 3사분면 x 음수, y 음수, 4사분면 x 양수, y 음수 이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1사분면이니까 4t-3인 x좌표의 값은 0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t는 계산하면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두 번째, y좌표인 12t-5도 0보다 크다. 따라서 t는 얼마? 12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t의 값의 범위는 일단 1과 2에서 뭐를 해줘야 돼요? 1과 2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어야 되겠죠. 1과 2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3하고 12분의 5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자, 얘가 12분의 5가 되겠지. 4분의 3은 12분의 얼마, 여기서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12분의 9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따라서 자, 1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는 2번,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하는 1번의 공통범위면 여기겠죠. 그래서 1, 2의 공통범위 t는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아까 선생님 문제에서 얘기하고 간 거 있죠. t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다시 또 구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얼마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 t의 값의 범위예요. 뭐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한번 푸시고 금방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풀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얘랑 마지막에 둘의 공통 범위를 구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 B를 외분점이네요.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7,6일 때 이랬어요. 자, 외분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해볼까요? 내분이랑 똑같고 뭐만 다르다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뀐다 그랬지. M-N분의 MX2 NX1입니다. 따라서 자, X좌표 A와 B를 내분하는 X좌표를 구하면 2-3분의 2 곱하기 B가 되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이거죠. Y좌표를 구하면 Y좌표는 자, 2-3분의 2 곱하기 Y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y좌표가 a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y좌표는 얼마가 돼요? 6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계산해 주니까
B의 값이 2가 나오네요. 그 다음 유기식에서는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죠. 6 플러스 3A는 6이 되네요. 그래서 3A는 0이니까 A의 값 0. 이렇게 해서 결론 A의 값 0이고 B의 값은 2예요.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준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구하기인데요. 이게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또 자기가 한번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풀어보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점 A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A와 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직선 AB 위에 있다 그랬어요. 직선 AB 위에 있고 두 번째 AB의 길이는 3배의 BC의 길이와 같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면 만약 직선 여기서 선분 AB라는 말과 직선 AB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다른 말이에요. 선분은 여기에 딱 그 양 A와 B가 끝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리고 얘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분의 뜻이에요. 요거 A, B,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B와 C를 양 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직선 AB의 의미는 뭐냐면 A와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AB의 연장선, B의 연장선과 A의 연장선까지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할 때요. 따라서 지금 일단 여러분이 얘가 직선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귀를 쫑긋 눈을 부릅뜨고 봐줘야 되고 두 번째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일 때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C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있을까? C라고 하는 점이 만약 C라고 하는 점이 선분 AB에 대해서 C가 AB의 내부에 있다고 합시다. 내부에 있다고 하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B의 길이는 내부에 있으면 BC의 길이의 3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C가 있으면 BC의 길이만큼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AB가 3개니까 요게 3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그래야 AB의 길이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3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 C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이 1이라고 하면 요게 다 1이라고 하자 얘들아. 1이라고 하면 전체 AB의 길이는 3. AB의 길이는 3, BC의 길이는 1이니까 요게 모두 요 길이가 모두 1이라고 두면 이렇게 두면 AB의 길이는 얼마요? 3이죠. BC의 길이는 얼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3배예요 라고 하는 걸 만족하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내부에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거예요. 그럼 이제 AB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만약에 C라고 하면 C는 A에 가까이 있을까요? B에 가까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BC의 길이가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B보다 BC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요게 C라고 하자. 그럼 요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두면 주어진 식에서 AB는 BC의 3배요 그랬으니까 요 BC가 1이면 AB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1 돼야 요 길이는 요 길이의 3배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C라고 하는 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C는 A에서 얼마큼 떨어져요? 4만큼. B에서는 얼만큼? 1만큼. 따라서 선분 AB를
C는 선분 AB를 어떻게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요 길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내분점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4,2로 준 거고요. B의 좌표는 5,8로 준 겁니다. 따라서 2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X 좌표일 거고요. Y 좌표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8 플러스 1 곱하기 2입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6, 3분의 18이 나와서 얼마냐면 2,6. 따라서 C의 좌표는 2,6이라고 하는 좌표 1의 경우에는 그 다음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랬으니까 4-1분의 역시 A 좌표 마이너스 4,2고요. B의 좌표 5,8입니다. 그러므로 4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Y좌표 4-1분의 4 곱하기 Y좌표 계산해주면 됩니다. 1 곱하기 Y좌표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니까 3분의 20 플러스 4, 3분의 계산하니까 30 나오네요. 그래서 8,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C의 좌표를 모두 쓰시오. 그러니까 내분하는 경우 2,6이 되는 경우와 외분하는 경우 8,10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